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이제 우리가 조세의 개념과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할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건너뛸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납세 의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납세 의무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성립이 먼저 돼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납세무가 생기는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그걸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얼마인지 정해야 되겠죠? 그걸 확실하게 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해졌으면 납세무는 언젠가는 없애야죠. 그러니까 세금은 빚이에요. 우리가 조세 채무라고 하잖아요. 빚은 영원히 안고 갈 게 아니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납세무가 생겨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걸 확실하게 정하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없애자. 자, 납세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납세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납세무가 있다면 정확히 얼마이며 언제까지 누구한테 내야 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의사결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옷을 어떤 방식으로 살 건지를 정해야 되죠. 근데 필요도 없는데 옷을 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저 옷이 필요가 없어요. 옷이 필요가 없는데 무슨 옷을 살지 고민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옷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성립. 그러면 옷이 필요하면 중요한 건 이제 옷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 다음은요. 무슨 옷을 사야 될지, 어디 가서 사야 될지, 얼마짜리를 사야 될지, 무슨 메이커를 사야 될지 이런 걸 정하죠. 그게 확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립이라는 개념은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납세무가 있다면, 그래서 생겼다면 그걸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하고, 그게 정해졌으면 그걸 납부하면 되죠.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납세무가 언제 성립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식을 신고, 정부가 정해주는 방식을 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대로 뭐 하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납세무는 사라지겠죠? 자, 요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납세무 성립시기인데, 자, 우리 납세무 성립시기가 각 세목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가 배울 5개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당연히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납세무는 언제 생긴다? 취득할 때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합쳐진 게 등록면허세예요. 그 중에 우리는 등록 쪽만 볼 거예요. 그때 등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등기하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때? 등기할 때 납세무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무가 생겨요. 취득세니까 뭐 할 때? 취득할 때고, 등록면허세니까 뭐 할 때?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세무가 생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취득을 해서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을, 이제 내 재산이 됐죠?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자, 재산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 아니죠?
그죠? 그냥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고정시켜 줬습니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해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기준일은 며칠로 돼 있느냐면 6월 1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언제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을 또 1년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걸 꼭 1년의 절반으로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때 꼭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내느냐면 7월 1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1년의 절반은 7월 1일인데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요. 그리고 6월 1일이 한 번 와요? 매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6월 1일 날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죠? 언제 사서? 6월 2일 날 사서. 언제 팔면 돼요? 그렇죠.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팔면 되죠. 그리고 다시 6월 2일 날 사서 그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팔면 돼요. 그러면 평생 재산세 안 내요. 근데 이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귀찮아서가 아니라 재산세 피하려다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구장창 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동안에 6월 1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내야 돼요. 단 중간에 팔아야 되거나 새로 사야 될 때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올해 재산세를 안 내고 싶다. 근데 재산이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사는 게 낫다? 6월 1일 이후에 사시라고요.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안 나오니까. 반대로 내가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 대신 올해 재산세는 안 내고 싶다. 그러면 6월 1일 전에 파시는 게 맞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재산이 너무 많으면 한 번 더 재산세를 냅니다. 그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느냐면 지자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죠? 국세니까 세무서 담당인데 한 사람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거냐면 지자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너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잖아. 그 자료 좀 올려보내줘. 그러면 전산처리해서 올라오면 각 지자체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재산세 자료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 이름만 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다 떠요, 안 떠요? 뜨죠? 그걸 가지고 다시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먼저 뭐부터 내야 돼요? 재산세부터 내야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이번에 재산세 안 나왔는데 종부세 나왔어. 그럼 죽여버리세요. 사기꾼이에요. 아셨죠? 재산세 안 냈으면 당연히 종부세는요. 안 나와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자료는 무슨 자료를 쓴다? 재산세 자료를 쓴다. 재산세 자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6월 1일 날. 자,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 등은 날짜를 정해줬다.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과세 기준일은 며칠로 잡혀 있다? 6월 1일로 잡혀 있다고요. 과세 기준일은. 자, 그렇게 해서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요? 아니죠.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죠?
임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죠. 그때 나오는 세금이 뭐예요? 소득세죠. 그때 소득세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소득세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해야 돼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가볼게요. 취득세는 당연히 언제?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그렇죠. 소득이 발생하는 때라고 해야 돼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소득이 발생하는 때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자가 들어오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자가 들어와요. 근데 소득세는 눈 씻고 찾아봐도 소득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소득이라는 글자 대신 무슨 글자가 나와요? 기간이라는 글자가 나온다고요. 기간. 그래서 이걸 기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간이 끝나야 납세무가 생기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소득활동을 어쩌다 한 번씩 해요? 계속해요? 계속하죠. 계속하죠? 그러니까 소득활동이 있을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 엄청 번거로워요. 매일매일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일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했다고 하세요. 오늘 또 소득활동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소득활동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세금을 내야 돼요. 또 내일 또 소득활동을 하겠죠. 그럼 내일 소득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매일매일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득세처럼 계속 다시 말해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세금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간별로 딱 끊어서 한꺼번에 정산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을 핸드폰 쓸 때마다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핸드폰은 매일 쓰잖아요. 매일 쓰는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내요? 매일 안 내고. 번거로우니까 그래요. 아니 전화 한 통화하고 요금 내러 가고 문자 하나 보내고 요금 내러 가고 카톡 하나 보내고 요금 내러 가고 그러면은요 핸드폰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세요. 대신 사용량을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번씩 정산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금 정산이 되려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때야 돼요? 끝나야 되죠. 소득세도 마찬가지라고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사업 활동을 합니다. 매일 수입과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는 게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모아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러면 그 1년치를 모으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세금 계산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죠. 왜 취득세는 기간별로 계산 안 할까요? 자,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라고요? 취득할 때마다 세금 내라고요. 왜? 그렇죠.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 이걸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속세는 기간별로 계산할까요? 그때그때 낼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내라고요. 증여세는요? 기간별로 끊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낼까요? 그래요. 그때그때 낸다고요.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증여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증여세도요. 굳이 기간별로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 등은 다 그때그때 내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는 세금은 그때그때 내십시오.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가 없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6월 1일로 돼 있고 소득세처럼 자주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세금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끊어라? 기간별로 한 번씩 묶어서 끊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세 우리 매년 언제 내요?
소득세 언제 내는지는 모르세요? 5월 달에 내죠. 언제 거? 그래요. 전년도 거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도분 2021년도분 소득세 납세무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미. 왜? 21년도가 끝났잖아요. 21년도가 끝났으니까 21년도분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한 거라고요. 성립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세금 계산하라고요. 세금 계산해서 5월 달에 내라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소득세는 언제 가야 계산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올해가 끝나야 세금 계산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20억을 벌어도 소득세 내라고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끊어서 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복권 있죠, 복권. 복권 당첨 금액은 그때그때 세금 걷어갑니다. 왜 그때그때 걷어가는지 아세요? 일단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1등이 당첨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옛날 같으면 1등이 당첨이 돼서 한 50억, 60억 된다고 쳐요. 근데 1년 후에 세금 내라고 하면 이 사람이 50억, 60억을 어떻게 할까요? 들고 튀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내라고 하면 안 내고 튀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서 지급을 할 때 세금 떼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원천징수할 때는 그때그때 세금 걷는 거예요. 왜? 세금 떼고 지급을 하니까. 월급도 마찬가지죠. 월급 줄 때 갑근세 떼고 지급을 하죠. 그게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그때는 세금 언제 징수하는 거예요? 지급할 때마다, 돈 줄 때마다 세금 끊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아시겠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확정을 지어야죠.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를 정하라고요. 근데 이걸 정하는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정해서 내는 방식. 그걸 뭐라고 한다? 신고라고 하고, 정부가 정해주는 방식. 그걸 뭐라고 한다? 결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때 대부분의 세금은 다 신고로서 끝납니다. 신고합니다.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 그래요? 법정기한이라 그래요. 이날까지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자, 신고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라고요. 그리고 납부할 게 있으면 뭐까지 하시고, 납부까지 하시고, 납부할 게 없으면 그냥 신고라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상식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납부할 게 없죠.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나 세금 낼 거 없어라고 말을 해주라고요. 밥 먹기 싫으면 밥 먹기 싫다고 말을 하라고요. 그래야 밥을 안 차리죠. 말도 안 하고 있어서 당연히 밥 대대서 밥 차려줬더니 밥도 안 처먹고 있으면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란 소리예요. 아셨죠? 대신 또 하나의 세금이 있습니다.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정부에서
다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내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정부에서 뭐 해주는 세금이 있다. 결정해 주는 세금이 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신고를 하든 결정을 하든 무엇은 해야 된다. 성립은 돼야 된다. 성립도 안 됐는데 신고 안 해, 결정 안 해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고하는 세금을 외워야 돼요?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금을 외워야 돼요? 정부에서 결정하는 걸 외워야죠. 아니 왜 많은 걸 외우려고 하냐고요. 몇 개 안 되는 걸 외우셔야죠. 아시겠어요? 그때 왜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되느냐면 대부분의 세금이 다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이라는 이야기는 제3자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말해달라고요.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취득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취득세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사건이죠. 그러면 누가 어디 가서 누구랑 무엇을 거래했으며 얼마에 취득을 했는지 정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물론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핸드폰 조회 다 하고 은행 거래 내역 조회 다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면 다 실토해요. 안 죽으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안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면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줄 테니까. 왜 믿어줘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봤어요? 야, 너 어제 어디 가서 뭐 했어? 나 어제 독서실에서 공부했어. 믿겨요? 근데 믿어주죠. 왜? 의심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 귀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확인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냥 믿어주겠다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혹시라도 거짓말 할 거면 걸리지 말라고요. 걸리면 죽여버릴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게 무슨 제도예요? 신고제도예요. 대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안 나가고 숨만 쉬고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할 말 있어요? 없죠. 야, 너 밖에 좀 나갔다 와. 그럼 나갔다 오면은 야, 너 오늘 나가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할 말 없죠?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는 세금 등이 있어요. 그건 할 말이 없으니까 말하지 말았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방구석에서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한 것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고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냐고요? 아무 행위를 안 했잖아요.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나오는 세금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게 없기 때문에 신고할 것도 없지만 정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내요? 매년 반복해서 내요? 매년 반복해서 내죠.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등은 정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수업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은?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7월달 세 번째 주 수요일은? 어떻게 알아요? 반복되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 끝나고 자 다음 주 수요일은 세법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이거라고요. 알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 이야기하느냐? 다음 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주는 휴강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휴강은 반복적인 거예요? 비반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근데 계속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금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미 정부에서 안다 모른다? 알아요. 자, 정부에서는 내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왜? 취득했을 때 신고해놨을 거니까. 그러면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했고 정부에는 그 신고된 금액을요. 신고된 내용을 적어놨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팔았다라는 말만 없으면 이 사람이 이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정부에서 직접 뭐 해준다?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재산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또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네? 무슨 세금요? 아, 주민세. 그렇죠. 주민세도 있고. 여러분들 주민세 매년 내잖아요. 주민세 누가 내는 줄 아세요? 당연히 주민이 내요. 어떤 주민이 내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냥 그 등록돼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주민세예요. 또 자동차세. 그렇죠. 그냥 자동차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가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이러한 세금 등은 정부에서 직접 뭐 해준다? 결정해 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데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시험하고 관련 없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아셨나요? 대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반복해서 내는 세금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뭐 해주라고요? 신고해주고. 자, 소득세도요. 불규칙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매년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르니까 뭐 해달라고요?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달라는 거고 재산세, 종부세는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매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세금의 대부분은 다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뭐 해야 돼요? 신고하는 거예요. 대신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여러분들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냥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 줄 것이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갈게요. 추가적으로 더 갈 건데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고하는 세금이죠? 근데 신고하는 세금 중에서 딱 두 개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상속세하고 증여세예요. 자, 상속세, 증여세는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니까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신고된 내용을 봤더니 전부 거짓말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신고는 하되 안 믿어줘요. 그래서 무조건 세무조사 들어가요. 정부가. 그러니까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믿어주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안 해요. 특별하게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를 안 합니다. 그냥 믿고 넘어가줘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뭐 하도록 돼 있느냐?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명하라고 자료가 계속 나와요. 진짜 예금 잔액이 이게 맞습니까? 부동산 이건 언제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명하라고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절차상으로는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된 건 안 믿는다. 무조건 정부가 결정한 대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 4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신고라 그래요. 또는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하는 금액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준다. 단, 잘못 신고할 거면 걸리지 마. 걸리면 그때부터는 용서 안 할 테니까. 자, 신고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했대요. 또는 적게 신고했대요. 걸렸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으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해요.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전체를 다 정하는 것을 결정, 일부만 정하는 것을 경정. 그러니까 경정이라는 말은 고친다는 소리잖아요.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그 부족 부분만 정하는 것을 경정. 아시겠죠? 아예 신고 안 해서 전체를 다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정이나 경정을 하게 되면 뭘 보내느냐면 통지서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 한 게 있었다? 신고 안 한 게 있었다 이 소리고, 경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소리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것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한다.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재종상증처럼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쉽게 말해서 이런 구조예요. 정부가 어른이고 우리가 아이라면 네가 해봐. 만약에 못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경우가 있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처음부터 내가 해줄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칙인지 예외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아셨어요?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은 요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종상증,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고, 그 신고해야 될 세금인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 또는 경정해서 뭘 보내느냐면 고지서를 보내요.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하느냐면 보통징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징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할 겁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보통 징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세금에서만 나올까요? 다른 데도 있을까요? 다른 데도 있죠. 벌금도 고지서예요. 전기요금도 고지서고요. 즉 고지서는 법률상 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유일하게 고지서만 법률상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지서 말고는 청구서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 집에 그 적십자 협의 나오는 거 있죠? 그 적십자 협의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적십자 협의 그 영수증 봐보세요. 절대 고지서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지로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그건 내주면 감사하고 안 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고지서라고 생긴 게 왔는데 안 내면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징수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를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보통 징수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원칙은 신고납부하되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라고요. 원래는 뭐 했어야 된다? 신고납부를 했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원칙이 보통 징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했어야 되는데?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되는 거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하는 거고,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거니까 원칙이 보통 징수고. 아셨어요? 그러면 고지서에는 뭐가 적혀서 나오느냐면 여러 가지가 적혀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짜예요. 그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면 고지서상 납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할 법정 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뭐 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은 뭘 외우셔야 되고 법정 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처음부터 뭘 받아서 내는 세금,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은 고지서상 납부 기간을 외우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제가 법정기한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면허세도 법정기한이라고 할 것이고, 재산세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라고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요. 안 내면 다시 뭘 보내느냐면 고지서 보냅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래야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갚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화하고, 안 받으면 문자하고, 쫓아오고. 그게 맞죠? 그래도 안 되면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국가가 새벽 2시에 전화하고 쫓아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정중하게 다시 고지서 보낸다고요.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요.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 가서 최후 통첩장을 보내요. 이게 독촉장이나 최고장이에요. 봤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른 척 하지 마요. 한 번쯤 받아봤을 거예요. 그래도 안 내면 진짜 쫓아갑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운반을 하고, 운반을 했으면 창고 등을 빌리죠. 그리고 운반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운반하기가 그냥 불필요한 것들은 봉인 방법을 쓰죠. 딱지 같은 걸 붙여요.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는 팔아버리죠. 이게 공매죠. 요걸 전담하는 곳이 어디예요? 공매를 전담하는 곳. 캠코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거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각 세무서나든지 지자체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가져오면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청에서 체납 전담팀이 누구예요? 38기동대잖아요.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었는데 38사기동대라고. 그래서 사기꾼 데려와서 체납자의 재산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액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38기동대가 있어요. 그거 특수기동대 아니에요. 특수기동대가 아니라 세금 전담팀이에요.
체납 전담. 그러니까 체납팀의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을 압류를 해서 매각을 시킨다고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청에도 매각팀이 있어야죠. 인천시청에도 매각팀이 있어야죠. 대전시청에도 매각팀이 있어야죠. 이 일이 중복돼요. 그래서 매각만 따로 빼내서 아웃소싱을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캠코. 그게 여기서 전문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전체 구조입니다.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신고납부는 신고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근데 법률상 의무는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안 하면 제재가 들어갑니다. 어떤 제재가 들어가느냐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벌금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벌금이나 과태료 낼 때 어떨 때 냈었어요? 뭘 잘못했을 때? 그렇죠. 법을 위반했을 때 냈을 거예요.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벌금이나 과태료 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법을 위반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세법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벌금 대신 세금을 추가시켜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세. 그러니까 벌금은 뭘로 내요? 돈으로 내죠. 세금은 뭘로 내요? 돈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내야 돼요. 그걸 벌금으로 내실래요? 세금으로 낼래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10만 원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벌금이든 세금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내야 되는데 이걸 벌금으로 낼까 세금으로 낼까 이걸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냐면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벌금이나 과태료로 받으면 계도 목적으로 써요. 근데 세금으로 받으면 생활비 목적으로 써요. 국가 운영 경비로. 그래서 명색이 세법이니까 벌금으로 받지 말고 벌금 대신 뭘로 받자? 세금으로 받자. 그래서 가산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중개업법이나 공법이나 이런 데 보면 벌금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 규정에. 근데 유일하게 세법에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대신 무슨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세법에서는 뭐하고 똑같다? 가산세하고 똑같다. 그러면 가산세는 모든 세금에 다 붙는다? 아니다. 뭐가 있는 세금에만? 그러면 애초부터 의무가 없는 세금에는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다.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고지서를 받거나 가산세 없이 고지서를 받거나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으면 이때부터는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때부터는 채무자죠. 그죠? 자, 고지서 받기 전에는 누가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내가 스스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의무지만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는 국가가 나한테 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채무자는 당연히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이제부터는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었느냐면은 가산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얘랑 똑같이 적용하자 그래서 가산세라 그래요. 이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라 그래요. 납부지연가산세. 그래서 이자까지 붙였는데도 계속 안 내더라. 그러면 최후에는요. 직접 쫓아가죠. 그래서 매각까지 진행을 하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또는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용어들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납세무 성립 시기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대부분의 세금은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근데 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결정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근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재산이 있으면 처음부터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근데 고지서 받았는데 안 내더라. 그러면 다시 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는 압류해서 매각 절차까지 들어갈 것이고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체납처분비 또는 뭐라고 한다? 강제징수비라고 한다. 이 용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배울 때 계속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지만 세법을 공부할 때 편해지는 거죠. 아시겠나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